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동아의 우리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이 장은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장 직접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이 피곤하네요. 이 고척의 그 대첩 그 현장에 또 가운데에 또 계셨던 분이고 또 이제 분노의 키보드질을 또 하셨던 분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LG 팬분들 또 키움 팬분들 돌리고 또 어제 경기 또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채팅으로 현장 질문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은상 기자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뭐 포스트 시즌 기간이니까 뭐 잘 취재를 다니고 계셨던 거 이신가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제 담당 팀들이 지금 다 가을 야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기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또 와일드카드 때 기아 취재하고 준 플레이오프 때는 키움 취재하고 근데 키움이 또 플레이오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5차전까지 했어요. 키움이 또 준 플레이오프를.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저희 본의 아니게 저희 야구 팀장과 굉장히 본의 아니게 회사보다 더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아니 저 궁금한 네. 게 그러면은 이제 담당 팀들이 조금 일찍 가을 야구를 마무리하신 기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현장 취재는 이제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신문 제작 지면을 해야 되니까 네네. 내근하고 내근하면서 이제 사진 설명 쓰고 제가 불과 작년까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은 뭐. 그러면 이제 현장 다니시면서 또 이제 장은상 기자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가운데 또 이제 브런치까지도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 보세요. 훈남 기자님 또 나오셨다고. 점중이님 나 진짜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딱 어서 오세요. 점중이님 그리고 솔트님도 훈남 기자님 또 얘기를 하셨고 흙으로 떨어지시길 원하시나요? 점중이님이 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적으로는 또 이제 조금 힘들 수가 그럴 수는 있으니까.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 다 부장과 더 오래 있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구팀이 그러니까 담당팀이 올라가는 게 또 더 좋으신. 어쨌든 외근이니까 사무실에 안 들어가니까.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또 쭉 보니까요. LG는 켈리에게 너무 의존한다. 오늘도 키움 화이팅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직관했던 분들 진짜 대환장 파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구장 앞에서 또 싸우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어제 잘 합의되셨나 모르겠네. 어제 제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좀 사소한 다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좀 원만하게 좀 여러분 좀 그러니까 이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야구장 갔다가 크게 정신을 잃었을 때는 이제 응원하는 팀이 대패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소주를 한 2병 정도 마시고 맞아요. 신천 가주세요 이랬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신천이 아니고 맞아. 신촌으로 와가지고 이름 잘 바꿨어. 여기가 어디냐 그랬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직관 가실 때 대패했다 하시면 오히려 그런 날을 더 조심하셔야 된다.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히어로즈 담당 기자님이신 또 장은상 기자님이다. 또 이제 키움 팬이신 히어로즈님 또 반겨주고 계시는데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켈리 3일 만에 등판인데 괜찮을까요? LG 너무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걱정해주고 계시는데요. 저건 뭐 일반적인 야구 팬이라면 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제 그만큼 LG가 좀 다급하. 근데 경기 전부터 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로 좀 다급하다.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진 않다. 그렇습니다. 네, LG는 지금 뒤도 없는데 이민호 써서 망칠 바에는 켈리를 써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일 듯 세라피모님 말씀하셨고 어제 졌으면 오늘 방송 안 오려고 하셨대요. 병파리님께서. 그런데 키움이 이겨서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주셨고요. 오늘 지면 탈락인데 LG는 또 켈리 써야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열정으로님 제가 아까 위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였지 거지 같은 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거 불편한 채팅 저희 방에서 금지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LG 팬이시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네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냐는데 켈리 믿으셔야죠. 켈리를 믿고 믿어보세요.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키움 선수들은 경기 즐기면서 한다는 느낌이 든다. 맞아요. 그런 얘기하셨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떻습니까? 제가 경기 전에 이정우 선수를 좀 따로 만났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세 가지가 없다. 우리 좀 부담 없고 겁 없고 체력 소모가 없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준비한 멘트인가 약간 이런 냄새가 나는데 역시 그래가지고 이정우 선수 단창입니다. 괜찮아요. 슈퍼스타야. 근데 이제 진짜로 부담이 없는 게
키움은 지금 일단 한번 업셋을 안 당했잖아요. 그렇죠. 올라왔는 데다가 잠실 해서 한 번 이겼단 말이에요. 어제 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어제도 이겼어요. 네. 이러니까 키움은 지금 뭐 너무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 시즌 전에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키움 히어로즈 5강권에 안 넣었던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이미 초과 달성이다. 그럼요. 이랬을 때는 또 조금 더 부담 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박용택 위원님이 LG는 너무 비장하고 키움은 너무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언급했듯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 삼성사랑님, 삼성도 2013 코시 6차전 때 잡으려고 류 감독님도 간닝 쪼개기, 이닝 쪼개기 말씀하시는 거죠. 두산 잡은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닝 쪼개기, 요거 어저께 LG 트윈스도 이닝 쪼개기 하다가 또 그런 대참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황마다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인디미에님도 믿긴 뭘 믿어요. 그냥 저저요.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아직 네. 딱 떨어진 거 아닙니다. LG 트윈스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좀 기운 내시고 오늘 또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는 또 LG 트윈스와 또 키움 히어로즈의 이 플레이오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야구 팬분들께서는 뭐 키움 팬 그리고 LG 팬 아니신 분들께서는 다 옥곽을 기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두 팀이 양 팀이 야구를 또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또 1로 갔다가 또 주제 2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돈 얘기가 또 얽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저께 뭐 포스트 시즌 기간 화제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승엽 감독, 박진만 감독, 강인권 감독, 신임 감독에 이어서 박세웅 선수가 또 5년 90억에 연장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정말 큰 소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또 회장님들의 경쟁 또 재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또 보니까 이 프로야구 롯데 내년 시즌 비상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시즌 운영과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이 텍스트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주주 27일 이사회에서 롯데자이언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90억 원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이 확보한 자금으로 선수 계약 및 영입 그리고 선수단 관리에 집중하면서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롯데는 이제 취약 포지션에 대한 외부 영입도 검토하면서 전력 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 양의지 선수 데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참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 저희 진짜 어려워요. 아니 뭐야? 진짜로 이게. 근데 다행히도 제가 또 이 유상증자가 좀 약간 익숙해요. 또 제 담당 히어로즈인데 히어로즈가 또 유상증자를 또 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유상증자가 대체 뭐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또 스포츠를 다루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본을 늘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증자니까. 근데 보통은 이 증자를 할 때 그 주주들한테 돈을 걷어요. 이 유상증자는 그 이제 그 늘리는 주식만큼 돈을 받아서 그 자본을 늘리는 건데 이 롯데는 또 그 모기업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바로 그 롯데 지주 여기가 이제 롯데 이제 그 엄청난 그 국내 그 순환 출자를 다 담당하고 있는 모 회사죠. 여기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지분을 9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190억을 이제 시원하게 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를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모기업에서 돈 타왔다. 그렇죠. 예,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뭐 시원하게.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프로야구가 이 아직까지는 이 야구만으로 자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모기업의 지원이 반드시 그런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 롯데자이언츠의 경우에는 다음 시즌 전력 보강과 선수단 강화를 위해서 190억을 모기업에서 타왔다. 이걸 이제 그럼 전력 강화에다 쓰겠다라는 이제 사실은 이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그 여기 텍스트에도 있지만 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볼드를 해주셨어. 내년 시즌 비상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이런 멘트를 직접 자료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보도 자료잖아요. 그렇죠. 보도 자료죠. 저거는 구단에서 보도 자료를 다 텍스트를 이제 다 맞춰가지고 이제 쓰는데 저거는 뭐냐? 돈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전부터 계속 롯데가 그 2023 FA 시장에서 영입에 엄청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흘러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포수 포지션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의지 선수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대호 선수가 4번 타자인데 100타점한 선수예요. 그렇죠. 100타점이 당장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메우냐? 아무리 뭐 전준우 선수나 뭐 근처 선수들이 메운다 해도
개인이 한 시즌에 뭐 30타점 이상 늘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메우려면 그만한 S급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 영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게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뭐 구단 뭐라 해야 될까, 모기업 뭐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겠습니다만, 맞아요. 어제 이 소식을 전 듣고 이대호 선수 은퇴하는 시즌에 나 좀 해주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맞아. 생각이. 아니 그건 이게 맞아, 은퇴하고 진짜로. 나니까 갑자기 대규모 보강을 맞아. 해준다는 거야.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블루님, 사실 롯데가 작년에만 돈 안 썼지 돈 안 쓴 구단도 아닌데 전력 보강 되면 가을 야구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냉정하게 뭐 돈을 아예 안 쓴 구단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네네. 롯데가 진짜 뭐 키움같이 그렇게 돈을 아예 안 쓴 구단은 아니지만 돈을 과연 효율적으로 썼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 구단이거든요. 그렇죠. 5년 동안 강민호 선수 나가고 나서 뭐 포수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전력이 많이 약화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거기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떼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가을 야구도 엇박자가 났던 거거든요.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무조건 하겠다고 지금 이석환 대표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자금도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명확해진 거죠. 포수에서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48시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성민규 네. 단장이 비판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너무 구단을 효율적으로 맞아요.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FA 영입을 접근할 때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3등한다. 맞습니다. 2등도 아니고 3등한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친 팀들이 FA 시장에는 꼭 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도 이번 FA 시장에 임하는 자세는 확실히 좀 다를 수밖에 그럼요. 없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랬을 때 지금 뭐 포수 뭐 양의지 선수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미 박세웅 선수와 또 90억 원 또 이 연장 계약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영입이 필요한 포지션 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선생? 저는 사실 내야수도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롯데는 뭐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롯데가 트레이드도 하고 여러모로 전력 보강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냉정하게 그 카드가 모두 성공했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이학주 그렇기 선수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아직 차고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외부 수혈로 그 텀을 조금 메우면서 그럼 또 후배들이 그 선수를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텀을 위한 내야수 보강도 좀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포수와 내야수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렉스 선수가 그렇죠. 올 시즌 막판에 이 후반기에는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이 새로운 판을 짤 때는 또 다시 한번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시간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지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롯데는 좀 정리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한긍정님, 아쉽지만 민병헌부터 꼬이지 않았나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강민호 선수 그죠, 이제 맞아요. 놓치고 네. 민병헌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줬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또 자자했기 때문에 뒤돌아 보니까 또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아쉬움이 좀 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롯데 얘기도 해봤고, 여기에 뭐 삼성의 행보도 좀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얼만큼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이제 또 회장직을 또 달게 됐습니다. 이미 뭐 그룹 총수로 경영 전반을 지휘하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회장 타이틀을 달면서 또 이재용의 삼성시대에 문을 열게 된 건데요. 뭐 야구 팬으로 소문나 있는 거는 뭐 많은 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아무리 그래도 13연패는 좀 그렇죠.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투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거 진짜로 삼성 라이온즈에 선물 주는 거 아니냐, 박진만 감독에게 취임 선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 회장 승진한 걸 축하드리고 음. 그다음에 진짜 야구를 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 취재 라인에서는 이건희 회장 정도만큼 야구를 좋아하는 회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이건희 회장은 워낙 야구를 좋아했고 정말 예전부터 그 삼성 야구단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남달랐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도 사실 이건희 회장이랑 같이 이제 다니면서 야구장을 많이 다녔었고 하니까 야구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어쨌든 그 16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삼성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계획으로 이관된 거는 뭐 어쨌든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이러니까 좀 위축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에 스포츠 쪽 그렇죠. 투자에 네. 하지만 지금 다시 또 그 전에 또 FA 선수도 오재일 선수나 이런 선수 사면서 또 투자를 또 아예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단이. 또 근데 이러면서 또 이번 FA 시장에 또 S급 선수들도 나오고 하니까 삼성도 명확하게 지금 뭐 전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가장 심한 팀 중에 하나예요.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보강했을 때
새로운 감독까지 왔다. 이거는 좀 선물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토종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FA 영입으로 이제 단기간에 전력을 좀 끌어올리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처럼 일단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가 또 필요한 뭐 FA 선수들 사실은 뭐 이제 강민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김태훈 선수라든지 뭐 김재성 선수라든지 안방은 이제 너무 탄탄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 방식 스토브리그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맞아요. 다른 네. 팀들은 일단은 포수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 일단 안방부터 잡고 보자. 그렇죠. 이런 팀들이 많겠지만 삼성은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포수를 굳이 막 양의지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강민호 선수가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물론 공격만 봤을 때 양의지 선수 매력적인 카드지만 그렇죠. 뭐 포수 트레이드 얘기도 조금씩 삼성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네. 실제적으로 삼성에서 가용할 수 있는 포수 카드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 카드를 통해서 이제 어디서 좀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우리한테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데려오느냐거든요. 뭐 결국 당연한 건 뭐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삼성한테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투수를 조금 다 시장에서 보고 FA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팀들 보강된 걸 보고 트레이드 카드를 쓰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누가 봐도 불펜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성민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드디어 날개를 단 이 회장님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제1기획으로 이관된 게 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는 아니라는 천명이었을 듯합니다. 세라피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삼성 야구단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단 전체적으로 맞아요. 이제 지원이 줄었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등되니 많이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도 네. 좀 들려오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삼성의 제일주의가 사실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 팬분들께서도 지난 몇 년 동안은 또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삼성 주가 왜 안 오를지 강한 극장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야구와는 관계없지만 굉장히 또 공감되는 말씀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전 사장단 회의에서 이재용 회장이 당시 수익을 못 내는 야구단 운영에 무슨 의미가 있죠? 했다라는 일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뭐 접근으로 했을 때는 이 야구단은 그리고 이제 홍보 효과라는 것도 사실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홍보 효과가 그럼요. 뭐가 필요하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뭐, 예. 네, 그러니까 SK가 발을 뺀 것에서 뭔가 좀 느낌을 받으셨던 야구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어쨌든 삼성이 투자를 안 한 적은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돈은 항상 많이 써왔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했다. 삼성 안에서 라이온즈도. 그 좀 높은 분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올해 그 매각설이 사실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 네. 구단들이. 근데 그 중에 이 삼성도 좀 언급이 됐었어요. 그거를 안에서는 굉장히 사실 좀 많이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렇고 이 삼성 야구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때 LG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제 약간 그 삼성이 투자를 좀 끌어오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자존심을 좀 맞아요. 긁어야 돼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네네. 지금도 못했잖아. 네. 이 이재용 회장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제 용진이 형, 맞아요. 정용진 네. 부회장의 요 움직임 때문에 이 좀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선이 있는 것인데 과연 진짜로 이 삼성 라이온즈가 또 그동안에 아쉬웠던 성적을 좀 털어내고 뭐 지난해 2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또 다시 한번 또 돈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그렇죠. 있을까라는 또 네. 기대를 또 가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곡소리 들립니다. 삼성전자 너무 힘들어요. 블루님 저도 8층인데 8층이죠. 삼전. 아이고야. 블루님도 8층. 8층 많으시네요. 8층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6층 갔나요 오늘? 모르겠네. 야구 얘기지만 또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럼요. 이런 이 아픔을 또 보듬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지난해 SSG 랜더스 인수한 이후 야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 드러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결실을 또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야구장 방문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 팬들과도 적극적인 소통. 뭐 이게 사실은 좋은 구단주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겠죠. 네. 팬들 입장에서는 네. 또 이런 구단주들이 또 많아지면 팬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재밌게 야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도 소화를 해보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키움 덕분인지 때문인지 투자보다는 육성에 다들 힘쓰는 듯하다. 블루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어때요? 좀 투자와 육성의 그 무게추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지. 작년까지는 사실 블루님 말씀이 맞는 게 육성 쪽으로 재미를 봐서 사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하나 팬들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래요. 그럼- 자꾸 리빌딩한다. 예, 그런데 육성으로 또 그게 좀 추가 좀 기운을 타다가 이제는 정말 이제는 그런
육성만으로 가는 좀 약간 힘들다. 그런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육성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예, 돈의 투자에 의한 또 선수들 이렇게 사오고 이런 걸로 좀 보폭을 맞춰야 된다. 근데 그래도 우리 구단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일단 좋다.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단이 뭐 진짜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예산을 타오면 이게 사실 이게 보도블록 까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예산 타온 맞아요. 거를 그 해에 안 쓰면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롯데자이언츠 만약에 이제 190억을 타왔어. 맞아. 만에 하나 요번에 이제 FA 시장에서 190억을 다 못 썼어. 그럼 이게 다 싹 다 사라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써야 된다고. 네. 다 써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 리빌딩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이 시스템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이 시스템 구축과 같이 발맞춰서 이제 투자도 이루어져야지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용진 부회장 마지막 직관 대구인 것도 의미가 있다. 성민님 얘기하셨습니다. 라팍에 진짜 일반석 해가지고 가셨던 게 또 기억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게 좀 더 이제 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아 왜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진짜 회장들이 직접 간다는 거는 맞습니다. 홈경기에. 네. 세라피모님 삼성은 강민호, 김태군, 김재성 순으로 순차적으로 주전 포수 개보 줘도 15년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포수 안방 사실은 아니 강민호 있는데 김태군 왜 데려왔어? 이럴 때만 하더라도 김태훈 선수가 정말 이렇게 잘해줄지도 몰랐고 또 이제 김재성 선수라는 또 보상 선수 정말 또 잘 집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김재성 선수의 활약도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회장 시즌 막경기 대구 원정인데도 단상 올라와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거 보면 열의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야구 열정 하나만큼 또 야구에 대한 사랑만큼 정말 찐인 용진이 형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주들도 조금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네. 정용준 부회장이 자꾸 또 신동빈 회장 심기에 건드려 또 나비 효과가 아니겠느냐 또 삼성사랑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야구 펫스포츠다. 구단주들의 또 펫스포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오히려 이제 투자를 또 이끌어내는 방식일 것 같다라는 말씀 또 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용진이 형 하는 거랑 저분이 동빈이 형 하는 건 사실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좀 다르죠. 좀 많이 다르죠. 네, 그거 진짜 동빈이 형이라 할 것 같거든. 그럼 정말 긁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주제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요. 류지원 감독 왜 6회에 김윤식을 바꿨을까? 뭐라는 이제 제목 혹은 류지원 감독 어제 진짜 손 대는 것마다 풀리지 않는 모습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어제 경기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제 안우진 선수가 또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울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경기 내적으로 사실 LG 트윈스도 할 만한 그런 경기였는데 류지원 감독의 또 아쉬운 선택 때문에 어제 경기 참 LG 팬분들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키움이 이제 7회 임지열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백투백 홈런으로 LG의 6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키움 1승만 더 추가하면 대망의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LG 트윈스는 또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또 빠졌습니다. LG 트윈스 2대 0으로 리드하던 6회가 일단 첫 승부처였는데요. 키움의 선두타자 송성문 선수 중견수 앞 안타로 출루하자 김태진과 이용규 땅볼로 3루까지 보내면서 득점 기회 잡았습니다. 저희가 좀 여기부터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LG 팬분들께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같이 또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정용 선수가 또 이제 마운드로 또 올라왔죠. 네, 김윤식 내리고 자원 불펜 진해수 올리고 몸에 맞는 볼 1루 보내고 김혜성 선수에게 2루 타우형 슬쩍 내줬고 5원 정우영 올렸고 동점 만들고 여기에서 또 이제 임지열 선수의 또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네. 방망이. 임지열 선수 정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기분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좋았어. 이게 아니 무슨 히딩크 감독인 줄 알았잖아. 정말 방송 PD들이 좋아하는 그림 정말 진짜. 풀그 선수에게 이렇게 쏙 안기는 모습. 진짜 지금 키움 더그아웃은 뭐 축제입니다. 축제. 아이고 인디미애님 제발 꺼주세요. 제발 하셨는데 저희도 보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이정우 선수의 홈런포까지. 대단해요 진짜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역시 왜 이정우 선수가 지금 현재 KBO 리그 최고의 스타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전하러 왔습니다. 정우 오빠 사랑해. 진짜 키움 팬분들께서는 이정우 선수 많이 사랑하실 것 같은데 키움 팬들은 돈을 얼마 주고 저 야구장에 가셨든지 본전을 다 뽑았어요. 그러게요. 네. 어젠 그냥 진짜 홍 감독님이 하늘의 기운을 때려받은 신들린 선수 교체 타이밍이었다. 이런 의견을 또 내주셨는데 반면에 이제 류지원 감독은 뭘 해도 안 되는 진짜 뭐가 씌인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이정우 선수의 빠던. 그리고 이 김재웅 선수. 여기에서 사실은 이 문보경 선수가 어제 경기 또 적시타도 쳤었던 또 타격감을 보여줬는데 여기 몸을 날리는 또 수비 2루에서 아웃. 저는 이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울었다고 또 판단을 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보를 쓰기 시작했죠. 그 전에 기사 2개 없고. 아이고. 여기에서 김재웅 선수가 진짜 몸을 날리면서 이런 투지가 또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 2루 송구가 정말 진짜 스트라이크 했어요, 진짜. 정말 정확한 송구까지 사실 어제 키움은 정말 잘 풀린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저희가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류지원 감독님 왜 잘 던지던 김윤식을 교체했느냐 기자석 반응은 또 어땠을지도 또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사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모든 것은 결과론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지만 저는 또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럼 그것도 못해 야구 팬들이. 그럼요. 결과론으로 얘기하면서 또 그거 하나의 또 야구 팬들의 그 재미인데. 당연하죠. 근데 그리고 이건 또 어제 결과론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LG 팬분들 다 아마 교체할 때 왜 바꿔 뭐야 다 이러셨을 거예요. 기자석도 똑같습니다. 어제 전부 다 했을 때. 이런 경기 전형적인 경기가 뭐냐? 이게 사실 어제는 김윤식의 경기였어요. 어제 경기가. 근데 6회까지 그 포인트까지는 김윤식한테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도 김윤식이 실점하는 게 맞는 그림인데 물론 허리 이슈가 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류지원 감독님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했어요. 허리를 짚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바꿔줘야 됐다 그러면 허리를 짚었을 때 바꿨어야지. 아예 더 빠르게. 네. 5이닝만 던지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지금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얘기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 거죠. 네.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진해수 선수 올리고 근데 이제 진해수 선수 맞추고 하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는 뭘 해도 좀 약간 다 그 전략이 맞지 않았다. 다 좀 어긋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황태자님도 저는 윤식이 이후에 왜 진해수 선수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유형의 투수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꺾고 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 위에 보니까 블루님 2차전 투수 교체 늦었다는 말에 한 박자 빠르게 바꾼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실베스타님 결과론이죠. 82개 던지고 위기인데 팀 불펜이 좋다고 생각했다. 교체한 거 이해가 간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신데 확실히 LG 트윈스가 불펜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허리를 부여잡았다. 조금 빠르게 교체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진짜 너무 안 좋다는 거. 어제는 좀 사실 그게 성공했으면 신의 안수죠. 신의 교체죠. 정말. 위기를 잘 끊어갔다. 혹은 이제 82개면 힘 빠질 때 됐다. 이래서 교체했다. 이렇게 이해가 갔을 텐데 어제 경기는 정말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2이닝 쪼개기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닝 쪼개기도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정우영 선수가 이제 푸이그 선수를 워낙 잘 잡았으니까 그 전에도 정우영 선수 올리는 건 저는 그렇게 그게 없다고 보고 김태전 선수한테 그 뒤에 맞은 것도 정우영 선수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로 내려갈 투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맞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 이제 홈런을 맞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정용 선수가 어쨌든 임지열 선수가 먼저 대타 카드 김대유 선수가 나오면서 홍원기 감독이 먼저 카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지열 카드를. 근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이제 또 투수를 바꿨어요. 네네. 그러면 조금 저는 여기서 임지열 선수는 당연히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타자예요. 그렇죠. 대타인데다가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이제 빠른 볼을 바로 초구에 던진다는 게 사실 이게 좀 약간은 좀 위험한 선택이지 않았나. 볼배합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는 게 물론 이제 초구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초구가 사실 이제 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또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용 선수가 조금은 너무나 쉽게 승부를 들어갔다는 점이 일단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사실은 임지열 선수의 홈런 여기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다면서요? 그냥 어제 제가 이 현장에서 봤는데 저는 이제 저희 기자들은 그 바로 포수 후면석 뒤에서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김웅빈 선수가 대타로 다시 바꿔서 나올 줄 알았어요. 네네. 그 이정용 선수가 나오니까. 근데 그냥 홍원기 감독이 그냥 임지열 선수로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거는 그냥 뭐 선택이니까 오케이 보자 이거 썼는데 이정우 선수가 임지열 선수 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 임지열 선수가 이제 형이지만 그래도 이제 조언해줄 수 있는 거 동생으로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임지열 선수랑 이정우 선수한테 근데 무조건 직구다. 무조건 직구다. 잠실에서도 직구 던졌고 지금 그 이정용 직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조건 직구로 간다. 역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임지열 선수 그냥 직구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대타로 나와서 147짜리 직구를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타이밍이 딱 걸리잖아. 그러니까 노림수로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노림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페스티벌 노리는 거 뭐 모든 타자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는 있겠지만 이거를 진짜 이 페스티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맞아, 다르죠. 확실히 네. 이정우 선수가 이 해준 타석 전에 해준 이런 조언이 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어제 경기 참 이제 양팀 더가 분위기가 완전 힙이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LG 이제 탈락 위기에 놓였는데 LG 트윈스 이거 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사실 진짜 초상집 분위기일 것 같아요. 아니 올해는 진짜 우승 적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전력도 실제로 그렇고 맞죠. 시즌 막판까지 SSG와 경쟁을 하면서 해볼만 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있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 너무 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미 지금 사실 2차전을 지면서 이 그림이 많이 꼬였거든요. LG가. LG의 시나리오는 원래 지친 키움을 3대 0으로 잡고 올라가서 SSG랑 이제 자웅을 겨루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플로코가 이제 그 퍼즐이 어긋나면서 일단 때가 묻었는데 3차전에서 완전 꾸정물이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시나리오에. 근데 이제 더가웃 분위기는 뭐 말도 못. 어제 류지원 감독은 패장 인터뷰 들어올 때 정말 그 표정이 진짜 제가 그거를 진짜 동영상으로 찍을 수만 있다면 찍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정말 표정이 안 좋고 오늘 제가 지금 일단 취재를 가는데 정말 그 더가웃을 어떻게 취재할지 좀 벌써 걱정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LG 안 그래도 부담감에 비장감까지 가득했는데 이 정도면 분위기 가라앉았을 듯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임지열 선수 홈런 쳤을 때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 푸이그 선수에게 안기는 모습, 그렇죠. 더가웃에서 막 다 이렇게 맞아요. 해주는 모습. 네네. 다 지금 뭐 축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선수들 다 너무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더가 너무나도 지금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들 뭐 일단 뭐 신이 나 있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누굴 보고 알 수 있느냐? 푸이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요. 네. 푸이그의 그 어떤 애티튜드나 이런 게 가을 야구 와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여러분, 실제로. 뭐 맨 처음에는 한국 프로야구 뭐 SSG는 4승만 하면 맞아. 우승하냐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가을 야구. 이러더니 이 재미를 안 거지. 지금 뭐 KBO 뽕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진짜로. 그래 너무 본인이 이제 즐거워하고 있고 또 그런 극적인 경기를 많이 하니까 네. 본인도 신이 나고 또 그 와중에 자기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이 나 있는 상태죠 지금. 맞습니다. 진짜 가을 야구는 잃을 게 없는 팀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지원 감독 화면상으로도 이정우에게 백투백 맞고 표정 관리 그러니까요. 하나도 또 안 되었어요. 맞아요. 쿠마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키움 선수들 또 젊은 선수들이라 흐름 계속 타면 한국 시리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이용규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진짜 최고네요. 실패 없는 번트 역시 작전 능력. 희생타는 정말 잘 돼요 번트를 맞습니다. 진짜. 네. 올해 키움 보면 작년 두산 보는 것 같다.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하는 팀이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사실 키움이 오늘 경기도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또 이제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오늘 끝날 것 같은지 아니면 5차전 갈 것 같은지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켈리 선수 오늘 사흘 쉬고 등판하는 진짜 이제 배수의 진을 쳤어요. LG 같은 입장에서. 이건 진짜 배수의 진입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그래도 5차전을 갈 것 같다. 그래도 5차전이다. 네. 왜냐하면 켈리 선수가 1차전에 솔직히 좋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압도적인 투구를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 지금 기댈 때가 켈리밖에 없거든요. 그 본인도 알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리고 작년에 어떤 뭐 쿠에바스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좀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 어떤 그 정말 그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갔을 때 그런 괴력적인 이런 게 정신력 같은 정신력 같은 게 좀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켈리 선수도 켈리 선수지만 사실 애플러에 대한 그 물음표는 아직까지도 키움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선발 싸움에서는 그래도 좀 켈리가 조금 앞서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다 이제 때려 박는 경기이기 때문에 LG는
그래도 LG가 오늘은 잡아내지 않을까. 잡아내지 않을까. 그래요. 블루님 말씀처럼 켈리만 사흘 쉬는 게 아니고 애플러도 맞아요. 사흘 쉬고 있다. 네, 왜 네. 켈리만 부각되는지 모르겠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이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켈리 선수가 애플러에 이어 애플러에 비해서 조금 네. 이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또 이제 포스트 시즌 사실 이제 켈리 선수가 워낙에 또 잘 던져왔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또 믿을 수 있는 카드, 제일 믿을 수 있는 선수를 또 마운드에 올린 거는 맞습니다. 키움 팬으로서 4차전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솔직히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야, 지금 뭐 이제 다시 열정으로 희망 주지 마세요. 더가 보이는 게 엉망인데 희망 고문 사전 오히려 지금 이제 영레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응원하셔야죠. 끝까지 그럼요. 응원하셔야죠. 네. 지금 쭉쭉쭉 볼까요? 결국에는 오늘도 또 불펜이 좌우할 것 같다. 세라피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애플러도 사흘 휴식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조금 더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 팬들은 이미 희망을 접었는데 고문은 이제 제발 그만. 아니요, 저는 진짜 모른다고 봐요. 왜냐면 키움도 불펜이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김주영 선수 또 어제 2이닝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러면은 이제 장은상 기자는 이제 LG 트윈스의 또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럼 5차전 간다고 칩시다. 네. 그럼 5차전까지 갔을 때는 어느 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이제 방송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저희가 다음번 이 브런치를 할 때 어느 팀 하나는 올라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팀의 진출을 예상하시는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LG가 그래요? LG가 그 주도권을 무조건 내줬지만 네. 그래도 그 전력에 대한 그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전력은 무시 못한다. 키움은 지금 약간 컴퓨터로 치면 엄청난 오버클럭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제 예. 좀 이제 과열되어 그렇죠. 있다. 예. 근데 LG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 전력에 대한 그 단단함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주도권은 내줬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래. 아직도 기자단은 LG인가요? 이게 제 얘기가 뭐 기자단을 대표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블루님. 그냥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아직까지 봤을 때 좀 전력을 그냥 봤을 때 가을 야구 변수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LG가 그래요. 그래. 키움 팬분들께서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항상 또 이런 예측을 깨고 올라온 게 또 키움 히어로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너무 또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 저래 기자님 진짜 팬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힘 아니 이긴데도 뭐래. 그러니까요. LG 뭐 팬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는 이니님.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정배는 LG가 맞죠. 또 이렇게 하셨는데 희망고문 또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LG 팬들분이 또 그러시네. 이렇게 이긴다고 해도 또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그럼 지세요. 그러면 오늘 경기 지고 이렇게 시즌 마무리합시다. 네, 그런 걸 또 바라시진 않잖아요. 속으로는. 잠실 가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5차전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만약에 5차전 간다고 한다면 진짜 SSG는 야 이건 뭐 너무 아이고 지금 뭐. 너무 웃고 있을 것 같은 아유, 그런 분위기. 너무 달달하지, 지금 뭐 네, 지금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이 네. 한국 시리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SSG만 조금 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오늘 키움이 4차전에서 애플러 선수 내고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승 네. 1패로도 진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오늘 경기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정우의 판뒤집기 타짜 게임 오늘은 켈리 혹시 또 이런 얘기 언더독 키움은 또 예측 깨는 재미로 산다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어떡하라고요? 오히려 이거는 근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래요. 있었던 이 사례지 그 있잖아요. 뭐 퍼센트 네, 뭐 맞아요. 진출 퍼센트 뭐 1차전 이긴 팀이 올라갈 확률 몇 퍼센트 그게 뭐 1차전을 이기면은 뭐 당연히 좀 퍼센트가 올라가고 그럼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과거 플레이오프에서 승패패 승승 사례가 무려 7번인데 키움에 유리한 패 승승승 횟수도 4번에 달한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네. 있습니다. 어쨌든 LG 팬분들께서 뭐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이 승패 예측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 네. 경기 더 양 팀이 모두 후회 없이 재밌는 경기를 또 펼쳐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의외로 초반에 게임이 터질 수도 있을 것 저도 같다. 디코드님의 저 말에 좀 약간 동의. 진짜로 초반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재미없는 4차전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좀 네. 김 빠지는 경기가 네, 또 될 네,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일단은 고척에서 승부를
끝내려고 할 텐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5차전으로 또 LG가 어떻게 또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롯데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얘기도 해봤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와 관련된 또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또 이제 현장 또 가시게 됐습니다. 또 아이고 또 이게 또 어느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또 취재를 하셔야 될지 참 안타까운 게 일단 뭐 노동자로서 오늘 갑작스러운 노동이 추가됐다. 네, 오늘 원래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저희 팀장께서 담당 팀이 이기는 사람이 내일 근무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아이고야. 야 키움 선수들이 또 아이고야. 이겨준 덕분에 고마워요. 고마워요 임지열. 키움 고마워요 선수들 이정우. 덕분에 또 이렇게 하루 더 이제 현장으로 그렇습니다. 나가셔서 또 나중에 또 쉬시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키움이 그럼 이겨서 싫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담당 구단이 그렇죠. 이겼는데 지금 그럼요. 싫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일한다고? 주 6일 근무 깔끔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키움이 이기니까 또 행복하시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러면 LG 팬들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서운해하시니까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좀 초반을 같이 잘 지켜보자. 전 이런 포인트를 좀 아까 좀 동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장현상 기자님과 또 40분 재미있게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들 뭐 저희가 전에도 이 언급해 드렸듯이 또 장현상 기자님 이 개인 기자 페이지에 가셔서 또 구독하기도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하기도 올랐더라고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많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또 브런치 가족분들 한 번씩 또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또 이제 장은상 교수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뭐 진짜 LG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이제 LG 팬분들은 또 좋아하실 테고 키움이 올라갔다 이러면 또 LG 팬들 또 뭐라 하실 거예요. 또 끝까지 또 그러더니 이렇게 됐네요 하실 텐데 견디셔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럼요. 잊을 때쯤 나오세요 그러면. 그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뜸할 때 한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그러면은 또 다음번 방송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